국민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풍으로 물들었던 가을을 지나 이제 차디찬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학교의 새롭고 다양한 소식들을 저희 BBS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강의실에 설치된 칸막이로 인해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학생들의 의견과 칸막이 제거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학교 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의실 내 책상에 설치된 칸막이를 두고 학교와 학생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강의실 내 책상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것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방역수칙 중 하나로 책상의 3면을 가리도록 부착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완화된 현재 여전히 교실에 남아있지만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칸막이를 두고 학생들과 학교 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책상 위 칸막이에 대해 일부 학생들은 칸막이로 인해 시야가 차단되어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우며 다른 학생들과 의견을 나누어야 하는 수업의 경우 서로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토론을 진행하기 불편하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칸막이가 교수와 학생 간의 비말을 차단해줄지는 몰라도 학생과 학생 사이는 차단해주지 못한다며 가림막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칸막이의 필요성을 잘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이 불편함을 느끼면 자의적으로 칸막이를 제거하기도 하는 상황이고 교수님과 학생 사이는 몰라도 학생과 학생 간의 비말 차단이 전혀 안 되는데 왜 아직도 가림막을 사용해야 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우리 학교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코로나 재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칸막이를 굳이 제거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다만 학생들이 정말 불편함을 느낄 경우 단과대별 논의하에 칸막이 제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BBS 뉴스 이인입니다. 우리 학교가 선체험, 후 이론 방식의 유레카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이론 수업에 대한 부담감은 해소하고 전공 수업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여준다고 하는데요. 특집 리포트 곽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 학교 1학년 2학기 전공 과목에서는 기존 과목명과 다른 수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유레카 프로젝트. 유레카 프로젝트는 1학년에 배정된 개론 교과목을 고학년에 개설하고 4학년에 배정된 실험, 현장 실습 교과목을 1학년 2학기에 체험형 교과목으로 개설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기존에 이뤄지는 저학년 이론, 고학년 실습의 교육체계와는 다르게 선체험, 후이론의 교과 위계 변경이 적용되는 우리 학교의 교육체계를 나타냅니다. 학생들의 전공 분야 학업 동기와 전공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해 이론 수업에 대한 부담감은 해소하고 전공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여줍니다. 또한 하나의 전공만이 아닌 타 전공과의 협업으로 진행되는 학과도 있어 보다 깊이 있는 실전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행정학과, 사회학과, 법학부, 경영정보학부, 인공지능학부 등 다양한 단과대 내 학부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그중 긍정적인 반응을 전했던 사회학과 유레카 프로젝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회학과 유레카 프로젝트는 사회학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 후에 그 개념을 바탕으로 직접 현장에 나가 실습하고 실습한 내용을 다시 배워보는 이원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사회학과의 경우 3명의 교수님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술을 통한 사회학, 코로나를 사회학적으로 조망하여 발견하는 인구 구조의 변화와 불평등 현상, 그리고 젠더 개념에서 확장된 가족사회학과 인구사회학 등을 순차적으로 실습하여 다양한 학문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배운 내용을 가지고 직접 현장에 들고 가서 어떤 사회학적인 해결책을 찾아볼 것인가 직접 체험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창의성을 더 기를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이 내가 흥미가 있고 어떤 부분을 사회학 안에서 더 공부해봐야 되는지를 직접 경험하면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강의를 위주로 이루어지는 타 과목과 좀 구분이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배운 개념을 가지고 직접 응용하고 적용해 볼 수 있게끔 사실 교수님들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한 학기에 걸쳐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다른 과목과는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도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유레카 프로젝트가 강의실에서 벗어나 직접 현장에 가보면서 체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몸으로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
특히 이제 한 주는 쉬고 한 주는 수업을 안 함으로써 직접 그 시간에 갈 수 있어서 부담도 덜 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유레카 프로젝트를 1년 한 학기 동안 옴니버스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직 1학년이라 많은 교수님들을 만나보지 못했는데 다양한 전공 교수님들 수업을 들어볼 수 있어서 더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전공 지식이나 기술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수업 방식을 벗어나 각 학부생들의 전공 지식을 적극적으로 체득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BBS 뉴스 곽혜원입니다. 우리 학교 제55대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시행 세칙 제48조 규정에 따라 지난달 10일에 선거를 공고했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이뤄졌지만 입후보한 후보자는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초 54대 총학생회장단 재보궐선거에 이어 제55대 선거마저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장인 송채림 하구는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학생회가 꼭 필요하다며 내년 3월에 있을 보궐선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0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상대평가 방식의 중간고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중간고사는 수업 방식의 전환에 따라 절대평가 방식을 채택했던 지난 학기와 달리 상대평가 방식을 적용하여 학생들을 평가했습니다. 상대평가 특성상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학점이 부여되는 만큼 절대평가에 비해 비교적 공정한 평가 방식이라는 견해가 존재하는 한편 높은 학점을 취득하기 위한 학생들 간의 경쟁 심화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약 3년 만에 상대평가 방식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만큼 변화된 평가 방식이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우리 학교 학교생활상담센터에서 이태원 참사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리 학교 학교생활상담센터에서 이태원 참사 심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의 생존자 혹은 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리 지원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150여 명의 사상자가 나온 만큼 국가 애도기간으로 지정되어 예정되었던 교내 행사가 전면 취소 혹은 연기되었으며 우리 학교 각 단과대에서는 이태원 사고와 관련한 단과대학 내 피해자를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학교생활상담센터에서는 1대1 상담 서비스를 지원해 지난 1일부터 꾸준히 상담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1, 2회 긴급면담 후 장기 지원이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 연계 10회 트라우마 치료를 추가 지원합니다. 어느덧 2022년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이번 연도도 잘 마무리하시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 BBS 뉴스는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BBS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